안녕하세요, 피더입니다. 연출, 촬영, 편집 혼자서 다 해보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프리미어를 실행하고 시퀀스를 만든 다음 소스 영상을 불러와 타임라인에 배치한 후 정리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컷 편집 후 렌더링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훑어보면서 NG컷과 OK컷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조금 동떨어진 컷이나 카메라 워킹의 실수 등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NG컷들은 미리 지워야 편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에서 샷이 좋지 않거나 컷의 연결이 부드럽지 않을 것 같은 영상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패널에서 선택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괄호의 V는 단축키입니다. 참고로 프리미어의 단축키는 영어 상태에서만 적용이 되니까 한글 상태인지 영어 상태인지 잘 확인해주세요. 타임라인 패널 상단부에 타임코드가 있는 부분을 드래그하면은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서 필요 없는 컷들을 고르시고요. 저는 이 컷과 이 컷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컷, 이 컷. 영상을 지우는 방법은 필요 없는 영상을 선택하신 후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자리가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도 지워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 클릭하시고 리플 딜리트 하시면은 뒤에 영상들이 앞으로 땡겨와줘서 빈 공간을 메우게 됩니다. 이 방법 말고도 지우고 메우는 두 가지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또 지우려고 했던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신 후 Alt 백스페이스. 이렇게 되면 영상이 지워진과 동시에 리플 딜리트 기능까지 같이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 거죠. 정말 편리한 단축키입니다. 필요 없는 영상 두 컷은 지웠고요. 남은 영상들의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이동하는 방법은 영상을 클릭 후 드래그 하시면은 옮길 수가 있어요. 쉽죠? 이렇게, 이렇게. 저는 먼저 한계론 계곡의 대략적인 풍경을 보여줄 수 있는 풀샷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근접한 샷, 그 다음은 더 근접한 샷, 그 다음은 클로즈업 된 샷, 그리고 돌탑이 보이는 풀샷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서를 정리를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조금 줄여주시고 영상을 하나하나 옮길 때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지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옮기실 때는 이렇게 범위 선택을 하신 후 드래그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샷 먼저 앞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근접된 샷, 그 다음에 더 근접된 샷, 그리고 완전 클로즈업 샷, 그리고 마무리 풀샷. 이렇게 배치를 완료했고요. 다시 타임라인 크기를 정리해 주신 다음에 다음 작업은 이 영상들의 길이를 알맞게 조정해 주는 작업인데요. 보통 촬영을 할 때는 앞뒤로 여유를 두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정작 사용해야 될 영상은 중앙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풀샷 같은 경우는 펜샷인데 앞뒤로 영상의 여분이 많죠. 영상의 앞뒤를 잘라서 영상이 필요한 부분만 남겨보겠습니다. 먼저 인디케이터를 첫 번째 영상 중앙 정도에 옮겨주시고 타임라인을 확대해야 되겠죠. 도구 패널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은 확대 축소 도구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으시면 손 도구 툴을 꾹 누르시면 확대 축소 도구 툴이 보일 거예요. 누르시면 확대 축소 도구 툴, 단축키는 Z2고요.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확대가 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축소가 되고요.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지금 플러스 모양인데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 모양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타임라인 밑에 쪽에 타임라인 영역바가 있습니다. 먼저 선택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이 동그란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죠. 근데 이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단축키를 사용하는데요. 단축키는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입니다. 플러스는 확대, 마이너스는 축소고요. 확대 축소할 때의 기준은 인디케이터의 위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단축키를 사용하실 때는 인디케이터를 먼저 적정한 위치에 놓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플러스 확대, 마이너스 축소. 그리고 또 자주 쓰이는 방법 한 가지는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올리거나 내리시면 됩니다. 올리면 확대, 내리면 축소. 이 방법의 기준은 마우스 커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놓고 확대, 축소, 이쪽에다 놓고 확대, 축소. 그래서 적정한 위치로 마우스를 옮긴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위에 인디케이터를 놓으시고 플러스 키로 적정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대략 확인해 보면 펜이 길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가야 되겠죠. 첫 샷이 짧으면 전체적인 영상의 템포도 빨라지고 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풍경을 담은 영상이니까 여유 있게 컷 편집하는 게 좋겠군요. 패닝 시작 전 약간의 여유를 주고 패닝이 끝난 후에도 약간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먼저 패닝 시작점을 찾으시고요. 여기서 시작이 되네요. 타임라인의 재생헤드 위치를 보면서 약 1초 정도 백워드 쪽으로 인디케이터를 옮겨주겠습니다. 지금 4초 4프레임이니까 3초 4프레임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초 4프레임. 이제 인디케이터 백워드 쪽을 잘라내야 되는데요. 툴 패널에 보시면 면도칼 모양이 자르기 도구입니다. C로 자르기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인디케이터 근처에서 클릭으로 잘라줍니다.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인디케이터에 자동으로 잘라져요.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이 둘로 나눠졌죠? V 눌러서 선택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왼쪽 영상을 클릭을 하고 Alt 백스페이스. 그러면 지워지면서 리플 딜리트 기능까지 같이 됐죠? 이번에는 패닝이 끝나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되겠는데요. 14초 26프레임이네요. 재생헤드 위치를 클릭하고 플러스 100을 입력합니다. 플러스 100 엔터 치면은 15초 26이 됐죠. 플러스 100이라는 것은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에서 플러스 100, 그러니까 1초만큼 포워드 방향으로 이동을 한 뜻이거든요. 만약에 마이너스 100을 입력하면은 백워드 쪽으로 1초 정도 이동을 하겠죠. 이 방법은 정확하게 인디케이터를 옮길 때 편한 방법입니다. 인디케이터를 타임 코드로 옮기는 방법은 절대값과 상대값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상대값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타임라인 패널 설명에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르지 않고 영상을 줄여서 길이를 맞춰 보겠습니다. 영상의 오른쪽 끝부분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변합니다. 이 마크는 왼쪽 영상의 끝에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 마커는 오른쪽 영상의 처음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마크가 생겼을 때 인디케이터 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근처에 가시면 스냅 때문에 이렇게 딱 달라붙죠? 자, 이렇게 영상을 자르지 않고도 영상의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은 리플 딜리트로 지워주시고요. 리플 딜리트 말고도 클릭해서 선택한 후 딜리트 키로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제가 여유있게 촬영해서 길이를 줄여야 합니다. 영상의 길이는 전체적인 템포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영상의 경우 풍경 영상이기에 영상의 길이가 짧아서 템포가 빨라지면 여유있게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영상과 뒤의 영상을 같이 스페이스바로 플레이하면서 느낌으로 길이를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몇 초여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강의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의 영상에 충분한 지점부터 플레이하면서 오른쪽 길이의 영상을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자, 자르고 선택 툴 클릭 Alt 백스페이스. 두 번째 자른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은 길이가 대략 5초 6프레임 정도 나오네요. 영상의 길이를 보는 방법은 영상을 클릭 후 인포메이션 패널을 보면 됩니다. 듀레이션이 5초 6프레임이라고 나와 있죠. 세 번째 영상과 네 번째 영상의 길이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툴로 화면을 축소하고 인디케이터를 적정한 위치에 놓고 플러스로 다시 확대를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이전 영상에서부터 플레이로 적당한 길이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인디케이터의 왼쪽 부분이고 오른쪽 부분은 필요 없잖아요. 배운 대로라면 자르기 도구로 자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영상을 지워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 쓰기 정말 편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바로 Q와 W인데요. Q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왼쪽 부분을 자르고 빈 공간을 없앱니다. W 같은 경우는 인디케이터의 오른쪽 부분을 지우고 빈 공간을 없애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터의 오른쪽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W를 누르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르기, 지우기, 공간 메우는 리플 딜리트 기능까지 세 가지 기능이 지금 단축키 하나로 해결이 됐죠? 정말 편한 방법이거든요. 꼭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Q와 W 단축키 연습으로 네 번째 영상은 중간 부분에 한 5초 정도를 사용을 해볼게요. 다시 이전 영상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느낌을 보시고 이 정도에서 인디케이터 왼쪽 영상을 지워보겠습니다. Q 지워졌죠? 다시 한번 느낌을 보시고
자, 이 정도에다 놓고 W. 오른쪽 부분이 지워졌죠? 정말 쉽죠? 이렇게 W와 Q는 강력한 단축키니까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마이너스로 다시 축소하고 적당한 위치로 인디케이터를 옮긴 후 플러스로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자세히 오디오 피치를 보시면 이쪽 부분은 오디오 피치가 좀 작고 이쪽 부분은 오디오 피치가 좀 높잖아요. 제가 촬영할 때 스피커를 약간 막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작은 부분을 잘라내고 소리가 큰 부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소리가 변하는 부분은 대략 이 부분 정도 되겠죠. 그럼 인디케이터를 여기다 옮기고 인디케이터의 왼쪽 부분을 지워야 하니까 Q.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길이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용할게요. 오른쪽 부분을 지워야 되니까 W. 자, 원화 표시를 눌러서 타임라인을 정리해 주시고요.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를 처음 부분으로 갖다 놓으신 다음에 플레이 하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봐주세요. 느낌이 괜찮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이 오디오가 다른 영상에 비해 좀 크죠? 가까이 들어가서 찍은 샷이라 소리가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들과 오디오를 좀 맞춰줄 건데요. 먼저 세 번째 영상의 오디오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 가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오디오 게인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설정창이 뜨고요. 여기서 게인 조정 부분에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피치가 작아졌죠? 10dB 정도 소리가 줄은 건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얼추 비슷해졌죠? 이렇게 네 번째 영상도 마이너스 10dB 정도 소리를 줄여줄 텐데요.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줄여보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G키를 누르면 똑같이 설정창이 뜨고요. 마이너스 1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많이 비슷해졌죠? 이렇게 컷 편집과 오디오 조절은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풍경 영상이다 보니까 BGM을 하나 입혀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은 이런 음악을 사용하실 때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저작권 프리 음악들이 있으니 그런 음악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음악 파일을 가져오게 한 후 오디오 2번 트랙에 올려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 제가 미리 음악을 골라놨는데요. 선택하고 열기. 프로젝트 패널에 음악 파일이 하나 임포트가 됐죠? 이걸 드래그해서 A2 트랙에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화 표시키를 누르면 화면 정리가 되는데요. 영상의 길이보다 오디오의 길이가 많이 긴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 오디오의 길이를 영상의 길이로 맞춰 보겠습니다. 전에 사용했던 이 마크가 있을 때 드래그 하는 방법 말고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맞춰 볼 텐데요. 인디케이터를 영상 끝에다 옮겨 놓으신 다음에 이 마크가 있을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2키. 2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했던 영상 끝이 인디케이터에 와서 붙게 됩니다. 인디케이터가 여기 있다면은 끝을 선택하고 2키. 여기 2키. 그리고 마지막에 놓고 2키. 훨씬 더 간단하죠? 이 단축키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화면 정리 다시 하시고 플레이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물소리가 들리지가 않죠? 음악 소리를 좀 줄여서 물소리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클릭, G, 마이너스 15 입력할게요. 다시 한번 플레이. 괜찮죠? 자,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음악까지 입혀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단축키는 정말 많이 쓰는 단축키거든요. 꼭 숙지하셔서 효율적인 편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작업한 내용을 익스포트해서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렌더링을 하기 전에 작업 영역을 먼저 설정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작업 영역 막대입니다. 만약 이 작업 영역 막대가 보이지 않으시면요. 타임라인 메뉴를 눌러서 작업 영역 막대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작업한 영상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작업 막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작업 막대는 이 끝부분을 드래그해서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부분도 맞추고요. 처음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쪽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처음과 끝으로 맞춰집니다. 설정이 됐으면 이제 익스포트를 할 텐데요. 단축키는 컨트롤 M이고요. 상단 메뉴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 컨트롤 M 확인해 주시고요. 컨트롤 M을 누르면 설정창이 떴죠. 복잡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소스 범위, 형식, 사전 설정, 그리고 출력 이름, 이 네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소스 범위는 워크 에어리어, 작업 영역을 선택을 하시고요. 형식은 H264 선택을 하시고, 사전 설정은 밑에 내려보시면 유튜브 1080p FHD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출력 이름은 파일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시퀀스 이름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는데요. 폴더와 이름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자, 이름은 0002 편집 시작 샵2, 여기에서 결과라고 할게요. 저장. 그리고 익스포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럼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유튜브 렌더링 결과 여기 있죠? 잘 됐죠? 어떠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몇 가지 단축키만 갖고도 충분히 컷 편집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 컷 편집은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작업한 영상도 뒤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더였고요. 감사합니다.